안녕하세요. 설치고 말하고 생각하라의 DJ 이꽃님입니다. 라디오 프로그램명 설치고 말하고 생각하라는 페미니즘 입문서로 유명한 소녀 설치고 말하고 생각하라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평소 여러분은 어떤 주제에 설치고 말하고 생각하시나요? 인권, 장애인, 청소년, 여성, 성적 소수자, 이주 여성 등 어떤 분야도 상관없어요. 우리 모두는 삶에서 중요시하는 가치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요즘 사회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목소리 내어 말하면 예민하다며 입을 막고 납니다. 걱정 마세요. 매주 목요일 6시에서 7시에 진행되는 설말생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설치고 말하고 생각하는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흘러나오는 곡은 이달의 소녀 Why Not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이 담긴 앨범에는 단 한 명의 소녀도 억압받지 않는 달빛 향연소 페스티벌을 개최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소녀도 억압받지 않는다는 문장이 저희 프로그램과 잘 어울려 곡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달의 소녀들은 언제나 함께 있으며 모두가 존엄하고 동등하며 자유를 얻을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를 담긴 곡 Why Not 듣고 오겠습니다. Let's pump it up. 어딜 보니? 나만 따라와. Let's burn it up. 넌 또 알지? 꿈이 아니야. Why not do it? Ooh la la, 아왜 아왜 아왜. Ooh la la, 왜 안 돼 안 돼. 네, 방금 듣고 온 곡은 이달의 소녀 Why Not입니다. 안녕하세요. 설치고 말하고 생각하라의 DJ를 맡은 이꽃님입니다. 제 앞에 계신 게스트분께서도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설말생 첫 회에 출연하게 된 혜시라고 합니다. 네, 이번 코너는 설치고 말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본인 인생에서 설치고 말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니면 그 또 일이 있었는지 한번 말해주실 수 있나요? 사실 설쳤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은 저의 유년기부터 매 시기마다 있었는데요. 주로 일상생활에서 있던 일이 제일 많았어요. 지하철에서 싸움이 나서 갑자기 붙들고 말리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학교에서 일어난 부당한 일에 함께 서명하고 목소리를 내고 돌아다니는 일도 있었죠. 또 제가 다닌 대학은 여대였는데 한 정거장 떨어진 역이 수율이라서 학교까지 걸어가는 길에 술을 핑계로 이상한 말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순간에는 좀 차분해지는 편이라 말씀을 드리곤 했죠. 다만 그런 일을 겪는 게 아무리 말을 해서 대응을 했다고 해도 결코 유쾌하지 않고 집에 도착하고 나서는 이제 친구랑 같이 엉엉 울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겪기도 했습니다. 네, 꽃잎 DJ님은 어떤 일들을 겪으셨나요? 저도 좀 들으면서 그냥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좀 말을 했던 편이었거든요. 그리고 좀 내가 이거는 진짜 아닌데 싶은 부분도 얘기를 많이 했던 게 그 옛날에 대학교를 다닐 때
그 광고를 하나 보여줬던 적이 있어요. 교수님께서. 그래서 그 광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해서 광고를 보는데 이제 그 엄마의 역할로 나오는 분이 완전 독박 육아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뭐 인공지능이 좀 대신 해준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이게 독박 육아를 하는 그 사람도 여성이라는 거에 좀 같이 분노를 해서 교수님한테 교수님 저는 이 광고가 네. 그냥 육아를 하는 사람을 여성으로 오히려 더 고착화시키는 것 같다 역할을. 네. 그래서 조금 이 광고는 잘 못 만든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순간이 있었고 또 한 번은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교수님이랑 좀 많이 얘기했던. 특히 또 어떤 기법을 설명해 주신 사례도 있다고. 아 맞아 옛날에 그 다른 교수님이었는데요. 네. 이제 영상도 배워보고자 영상 수업을 들었었는데 롱 테이크 기법이라고 그 슛을 한 번도 끊지 않고 계속 쭉 보여주는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그거를 잘 나타낸 영화가 있다, 단편 영화가 있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영상을 보여줬는데 그게 이제 성매매를 하는 영상이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 진짜 같이 수업을 듣는 여자애들끼리 이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맞나? 내가 네. 지금 보고 있는 게 이게 단편 영화면서 롱테이크 기법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맞나 하면서 되게 웅성웅성거리면서 보다가 너무 거북한 거예요. 그 네, 성매매 그쵸. 영상을 보는 게. 그래가지고 손에 들고 교수님 이거 왜 보여주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나는 왜 성매매 영상을 보여주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교수님한테 너무 불편하고 불쾌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거는 롱테이크 기법을 잘 나타내는 유명한 작품이야 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해 계속 보호를 하더라고요. 그리고선 거기 있는 남자 학생한테 땡땡씨 맞죠? 이거 되게 유명한 작품이죠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뭐야 진짜 왜 계속 유명한 작품이라 하면서 내용은 보지 않는 거지 해서 그 교수님한테 저는 이게 유명하든 안 하든 어쨌든 모든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그 결말이 그거였거든요. 성매매를 했던 가해자가 결국엔 장기 매매를 당하는 영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권성징악이라면서 얘기를 교수님께서 해줬는데 제가 모든 성매매를 하는 가해자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장기 매매를 당하지 않는다. 난 이게 권성징악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냥 애초에 보여준 이유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순간이 기억이 나네요. 네, 사실 롱테이크 기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그 영상만 사례가 있었던 게 아닐 텐데, 맞아요. 네, 유명하다는 이유로, 사실 저는 그 영상을 보지 못했으니까 어떤 유명한 영상인지까진 모르겠습니다만, 유명하다는 이유로 학교 수업 시간에 그 영상을 사용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시 우리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났고 그리고 또 얘기를 듣다가 네. 햇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그 학교에 일어난 부당한 일을 함께 서명했다. 이 부분은 어떤 일이었는지 혹시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이제 저희 학교는 이런 서명 운동이 다소 활발하게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학교 내 쪽 이제 총장님이 뭔가 바뀌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 우리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학생회가 뭔가 어떤 학교 이름으로 뭐 어딘가에 가입을 했던 사례,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학생들이 다 같이 동의를 하는 서명을 저희는 하곤 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있었고 학교에서 과가 통폐합되거나 할 때도 학생들이 나와서 이제 시위를 학교 내 교내에서 하기도 하고 제가 다 학교를 다니던 시절이 이제 한참 촛불 운동이 있을 시기여서 저희가 거리에 나가서도 함께 촛불 시위를 하고 또 학교 내에서도 별도로 진행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촛불 시위하면서 생각나는데 저도 옥천에서 했던 시위를 참여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가 고등학교 때였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그 시위를 가려고 이제 야자를 빼고 가는데 그 선생님께서
가지 마. 너가 가면은 부당한 일이 좀 더 많을 거야. 거기서 이제 뭐 얼굴도 익히고 또 좀 정치 관련된 얘기니까 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담임 선생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상관없다.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가는 거고 그런 거 진짜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서는 이제 또 다른 수업을 듣는데 그 제가 좋아했던 수학 선생님이 저를 또 말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 가면 좀 위험하지 않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속 쌓이니까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순간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그 옥천에 그 농협 건물, 농협 앞에 네. 거기서 촛불 시위를 하고 그리고 어떤 선언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게 약간 그 순간에 저는 내가 말할 수 있음에 좀 좋았고 그렇게 이런 자리에 한 번은 내 생각을 밝히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또 학교 다닐 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옥천에서 직접 했다고 하니까 또 그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때 진짜 사람들이 은근 많았어요. 저는 네. 약간 그게 있었거든요. 지역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때는 당시에 옥천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어서 지역에서 뭐 촛불시 해도 변하는 건 없겠지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때 그 다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우와 진짜 많이 모였다. 생각이 맞는 사람들도 많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 경험이 또 청소년기에 같이 해본 게 지금 지역에서 이렇게 맞아요. 네, 또 저희 공동체 라디오에서 같이 PD 역할을 하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또 혹시 광화문 가서 시위도 해보신 적 있어요? 네, 저는 초창기부터 좀 갔었는데 당시에 사실 뭐 제 남자친구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새벽까지 친구들이랑 같이 간 게 아니고 제가 좀 혼자 갔었거든요. 그래서 걱정도 많이 했었고 맨 처음 이게 경로를 사람들이 우르르 가다 보면은 정해진 경로가 아니라 틀어지는 경우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뭔가를 쐈어요. 맨 앞에 있는 사람에게. 그게 무엇이었는지 제가 명확하게 저는 앞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지는 못했지만 무언가를 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눈에 맞아서 굉장히 막 당황한 모습이 있었어요. 분명히 제 눈으로 목격을 한 상황이고 또 경찰이 저희한테 시민들이 불편해하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도로를 점거하지 말고. 그래서 저희가 다 같이 우리가 시민이라고 얘기를 했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사실 기억에 많이 남았죠. 그때 당시에는. 또 뭐 이 시위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설쳤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맞습니다. 순간들이 있었나요? 저는 설쳤던 순간 하면 딱 기억에 남는 게 그 학교에서 페미니즘 포스트잇 운동을 했던 게 제일 기억이 나요. 그게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던 시절 마침 그 포스트잇 운동이 좀 유행했었거든요. 전국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도 이런 운동을 했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랑 제 친구랑 그냥 밥 먹기 석식 시간 전에 그러니까 저녁 시간 먹기 전에 그냥 자리에 앉아서 수다를 떨다가 야 요즘 이런 운동을 한대 근데 우리도 관심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친구랑 그럼 해볼래? 그냥 순간 그 즉흥으로 네. 해서 진짜 포스트잇 있는 거 고등학생이니까 포스트잇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포스트잇을 들고 와서 그냥 막 유명한 연예인이 했던 말도 인용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여자 화장실이랑 복도에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근데 그 다음 날 학교가 아주 핫해진 거죠. 그쵸. 이걸 누가 붙였냐. 네. 그래서 학교를 도착했는데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누가 붙였냐라고 색출하는 게 너무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얘기해보는 뭔가 자리로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맞아. 그래서 그냥 아침에 등교하고 그거 내가 붙였는데? 이랬는데 애들이 그걸 다 참 고이 떼서 저한테 전부 다 준 거예요. 이런 네. 거 붙이지 마. 이런 거 붙이지 마.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왜? 했는데 그냥 이런 거 붙이면은 소란스럽고 시끄러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왜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일인데 너네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잖아. 왜 이런 거를 말을 못하게 막으려고 해라고 했을 때 애들이 분명 무슨 말은 못했지만 네. 그런 수근거림이 계속 들렸어요. 네. 그래서 좀 왜 이런 얘기는 말을 못하는 거지? 의문이 좀 들었는데 참 행복하게도 그 다음날 저희께 떨어지고 난 다음날 다른 색의 포스트잇이 붙였어요. 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같이 연대를 해서 붙인 거죠. 우와, 멋진 경험이네요, 진짜. 진짜 그때 처음으로 연대가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 같이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도 했고 근데 그 또 다음날 또 다른 스티커가 붙였었어요. 우와. 저 네. 같은 학교 나왔는데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런 운동적인 뭔가 일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 또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히려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있었던 일들이 더 많은데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께서 약간 부당한 처벌을 하셨을 때 거기다가 이제 말씀을 드려서 매우 혼이 난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았고 그러니까 부당한 처벌이었거든요. 그 처벌이. 그래서 이게 부당한 처벌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러니까 학년이 다르면 아무래도 약간 보이지 않는 서열 관계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그 서열 관계가 생기는 것을 넘어서서 누군가를 괴롭히는 행위를 목격을 했는데 그때 그 옷고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구름다리 아세요? 네, 그 구름다리가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2층이었거든요. 그 1층 쪽에 1학년 친구들을 세워놓고 쓰레기통에 물을 받아서 글쎄 그걸 뿌리는 거예요. 근데 저 밥 먹고 올라오는데 그거를 전체 저희 학년 남자애들은 그냥 창문에 붙어서 다 보고만 있고 저희 학년 여자 친구들은 이제 뭐야 어떻게 이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너 지금 누구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저는 당연히 말을 해야 되는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같은 이야기를 좀 듣긴 했어요. 눈에 보이는 잘못된 일이었잖아요. 자기 눈에 목격한 잘못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대놓고 하는 사람은 적었지만 굳이 이거를 그 선생님이 잘못했다고 따박따박 얘기를 했어야 했나. 왜냐면 이게 잘못된 상황인 것은 본인들도 인지를 하지만 소란스러워진다. 자기들은 그런 소란스러운 상황을 굳이 만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을 저도 살면서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 분위기가 진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너무 만들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동안 목소리를 내고 싶었던 사람들도 말하기 어려웠다라는 체감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구름다리를 듣다가 생각났던 게 하나 있는데 그 구름다리 항상 청소 시간이었어요. 네. 청소 시간에 남학생들이 구름다리에 쫙 와서 지나가는 여학생을 항상 품평을 했어요. 쟤 예쁘다. 쟤 별로.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지나가면서 들리잖아요. 네. 싸워야죠. 근데 저는 사실 못 싸우고 진짜 불쾌한 것만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막 거기 구름다리에 서서 이제 막 쟤 예쁘니까 뭐 쟤 내가 꼬신다 약간 이런 느낌도 많았고 막 제가 예쁘다니 쟤는 제가 더 예쁘다니 이런 식으로 품평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자애들끼리는 안 했거든요. 네. 그런 저 남자 괜찮고 저 애 괜찮고 이런 얘기를 진짜 한 번도 안 했는데 학교에서 참 숨 쉴 듯이 품평을 당하니까 이게 불쾌하지만 한순간 사실 익숙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게 불편하다고 말은 하는데 그 애들은 그 문화가 익숙하니까 그 남자애들은 뭐라고 하기 참 애매했던 순간이 그쵸. 생각이 나네요. 그게 진짜 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단 그 집단이 그런 문화를 만들었고 그 문화 속에서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도태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그렇죠. 그 안에서 관심 없는 친구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정도가 최대한의
최대한 본인들이 할 수 있던 저항 같은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대학 때 경험했던 일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광고 수업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를 다닐 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촛불 시위를 했던 시기잖아요. 그 시기에 뭐 국회에서 어떤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저희가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좀 문제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보좌관들이 저희를 교육을 해주거든요. 근데 A 보좌관은 법만 바꾸면 이렇게 쉬운 일인데 사람들이 무식해서 나와서 시위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B 보좌관은 국회에서 오래 일하고 나면 노후가 보장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에게 발언권이 주어진 순간에 이제 국회 등 공공기관에서 일한 사람이 직업적으로 얻은 정보를 추후 아예 활용을 할 수 없도록 더 엄격하게 만들어야 된다 등 이런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반박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국회라는 그 조직이 갖고 있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교육 과정을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함께 참여했던 교육생들이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집단이 가져오는 그런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지역에서도 우리 옥천에서도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분들이 분명 있지만 주민들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이거를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건지 관공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조심스러워 하시거나 혹은 내가 감히 약간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저는 그게 너무 속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혹시 네. 꽃님님은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지역에서는 사실 딱히 없었던 것 같은 게 제가 청소년 기자, 옥천신문 청소년 기자로 일했었거든요. 일을 한 건 아니고 활동을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기자님, 저를 가르쳐주던 기자님들이 항상 그랬어요. 불편한 건 불편하다 말을 해야 하고 네. 너네 권리는 너네가 말을 해야지 그게 이제 변화가 된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진짜 많이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너네가 불편한 거는 항상 말을 해주라. 이런 얘기를 너무 멋있다. 했었거든요. 네. 진짜 근데 그 얘기를 해서 제가 고등학교 때 뭐 페미니즘 포스트잇 운동도 하고 아니면 학교에서 교수님 이건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진짜 살면서 사실 저희 부모님보다 더 많은 지지를 좀 해주셨거든요. 우와. 그 기자님들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정말 응원이 되고 도움이 되고 계속 생각이 났던 말이었어요. 그래서 생각이 나는 거는 옛날에는 제가 교복은 항상 여학생들 교복은 좀 작고 네. 허리 라인이 좀 유난히 돋보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막 애들끼리 이거 교복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교복 항상 와이셔츠를 입고 반팔을 입고 교복을 네. 이렇게 펼치고 다니는 네. 와이셔츠를 이렇게 단추를 다 풀고 다니는데 선생님들은 그렇게 입고 다니면은 학생답지 않다. 맞아. 단정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셨는데 그게 사실 불편함을 감내하고 사는 거거든요. 이건 불편하니까 반팔을 입으면 되지. 반팔을 와이셔츠 안에 입고 와이셔츠 단추를 풀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그 기자님들한테 말했을 때 그러면은 생활복이라는 것도 있다라면서 교복이 불편하면 교복을 입지 않는 것이 낫다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내자 네. 이랬던 기억이 나요. 우와, 그렇게 생활복이 만들어진 과정들이 또 있었군요. 저 때는 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 생활복이 없었고 저희도 약간 유사한 일을 겪었던 게 체육복 바지를 친구들이 이제 치마 안에 많이 입었거든요. 아무래도 불편하잖아요. 치마만 입고 있으면 다리를 뭐 오므려야 되고 이런 맞아요.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있었고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었으니까 나의 복장을 그래서 그런 불편 등을 사항 등을 친구들이 얘기를 했었고 또 점심시간 같은 때 보면 남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반바지를 입고 운동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운동을 하니까 그렇게 여기셔서 그 시간 이후에도 여전히 반바지를 입고 다녀도 혼이 나지 않았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학생들이 반바지를 입고 있으면 저희 학년 친구들은 혼나는 경험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얘기를 했었죠. 선생님 왜 남자애들은 반바지 입어도 되는데 우리는 반바지를 입으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고 선생님들이 이제 거기에 아무 말씀도 못 하셨어요. 다만
물론 조금 그 이후에도 혼을 내시긴 했지만 그렇게 목소리를 냈을 때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학창 시절 얘기를 아무래도 많이 하게 되네요. 맞아요. 잠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핫펠츠의 위로가 돼요랑 시엘의 나쁜 기집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왜 그렇게 친절해요? 가내린 커피처럼 따뜻해요. 모든 말에 하나하나 어쩜 그렇게 전부 대답해줘요. 왜 자꾸만 웃어줘요? 내가 다치지 않게 배려해요. 아픈 날 왜 걱정해요? 내가 고민 반응하는 걸까요? 혹시 말랑차도 좋아해요?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보통 몇 시쯤 자요? 혹시 처음 본 사람과 밤을 보낸 적 있나요? 알고 싶어져요. 그대 모든 걸 갖고 싶어져요. 그대 맘을 모르고 싶어요. 그댄 아니라면 잠시만 그대로 있어줘. 그대 내게 위로가 돼요. Just give me yellow, then we'll go. 잠들기 전 그날 생각이 났다면 눈 떴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어젯밤 잠든 이후에 문자에 답장을 하는 거라면 느껴봐요. 생각을 멈추고 느낌을 따라봐요. 머뭇거리지 마요. 난 숨기고 싶지 않아요. 사랑을 노래하고 싶어요. 혹시 말랑차도 좋아해요?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보통 몇 시쯤 자요? 혹시 처음 본 사람과 밤을 보낸 적 있나요? 알고 싶어져요. 그대 모든 걸 갖고 싶어져요. 그대 맘을 모르고 싶어요. 그댄 아니라면 잠시만 그대로 있어줘. 이제 우리 그만만 놀까요? 그냥 유나하고 불러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누구나 다 두렵죠. But I'm a Gryffindor girl. 용기 낼게요. For you cause you're my Joe. I'll be your Clementine. 함께 기차 타고 몬탁비치로 가요. Just give me yellow, yellow. I'll make you mellow, jello. 즐거울 거예요. Call it magic. 지금 집 근처인데 나올래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살코기 사주세요. 커피 한잔 아니면 보리차라도 좋은데 알고 싶어져요. 그대 모든 걸 갖고 싶어져요. 그대 맘을 모르고 싶어요. 그댄 아니라면 잠시만 그대로 있어줘. 그대 내게 위로가 돼요. Just give me yellow, then we'll go. Where all my bad girls at? Where all my bad girls at? 그래 나는 쎄 아주 사납게 너 정도로 난 절대 감당 못해 실수 따윈 눈꽃만큼도 모르죠 점쟁이도 내 맘속에 못 맞추죠 난 여왕벌 난 주인공 당장 어디로 튈지 몰라 run be gone 목에 걸린 gold chain swinging left right 외롭지 않아 매일 밤마다 get right 당당한 지조 고귀한 품위 눈을 쓰는 기본 내 눈물의 무기 미소는 fire 너를 태우니까 you wanna come and get it now
남자들은 honey 다 불러요 여자들은 언니 다 불러요 팍팍 잘 나가는 내 싸늘한 한마디 round round 별것 없는 이 이상한 멜로디 yeah 내가 제일 잘 나가 나 매일 바빠 너무 바빠 왜 기분 나빠 G5 G6보다 더 높이 날아가 All my B-boys and B-girls 자 나를 따라와 헛되는 지전 I never say sorry 다시는 기본에 똑똑한 머리 네 손은 killer 모두 죽이니까 You want it come and get it now 죽으면 죽을까 난 나쁜 기집애 난 나쁜 기집애 난 나쁜 기집애 Where all my bad girls at 난 나쁜 기집애 난 나쁜 기집애 난 나쁜 기집애 Where all my bad girls at 언니야 언니 언니야 언니 This is for all my bad girls around the world. Not bad meaning bad, but bad meaning good, you know. Let's light it up and let it burn like we don't care. Let it know how it feels damn good to be bad. G-I-Z to the I-B-E. 난 나쁜 기집애, can't you see? G-I-Z to the I-B-E. 난 나쁜 기집애, come with me. Now to the 언니, hey. Now to the 언니, hey. Now to the 언니, 해가 질 때까지 모두 다 같이. Now to the 언니, hey. Now to the 언니, hey. Now to the 언니, 해가 질 때까지 모두 다 같이. Now to the 언니, hey. Now to the 언니, hey. Now to the 언니, 해가 질 때까지 모두 다 같이. Now to the 언니, hey. Now to the 언니, hey. Now to the 언니, 해가 질 때까지 모두 다 같이. 네, 핫펠트의 위로가 돼요와 CL의 나쁜 기집애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 CL의 나쁜 기집애는 나쁘다는 게 악함의 나쁨이 아니라 멋있는 기집애의 좋은 뜻이라는 뜻으로 사용했다고 하네요. 저희 아까 했던 말 이어서 이제 옥천에서 어떤 집단의 그런 연대감을 보여줄 수 있는지 듣고 싶은데 혹시 햇님은 네. 옥천에서 어떤 경험이 있으셨나요? 일단 옥천에서 계속 살았으니까 다양한 물론 경험들이 있고 저는 옥천신문이랑에서도 잠깐 시민기자 활동을 하면서 저도 이제 기자님들 따라다니면서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옥천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옥천에서 또 주민들이 이런 우리가 어떤 요구를 갖고 있는지를 스스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항상 모이시고 그래서 의제들을 발굴하고 그런 과정들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행복교육 네트워크에서 청소년 의제 모임을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청소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또 마을 활동가, 학부모, 교사가 옥천의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지, 그럼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지를 고민하는 그런 모임들을 함께 하고 있고요. 그와 별개로 제일 또 생각나는 일 중에 하나는 2019년 8월부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과 함께 간담회도 요구하고 전국적으로 연대하자는 이야기도 해보고 각종 자료를 모으러 돌아다녔던 그 사건입니다. 아, 그 수소연료가 들어온다는 사건이 어떤 일이었길래 네. 그렇게 같이 연대를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연대를 해야 한다고 일단 생각을 했었고 일단 제가 겪은 시작부터 얘기를 해보면 어느 날 그냥 저는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방송으로 3일 뒤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공청회가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옥천에 일단 들어오는 굉장히 낯선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열심히 해봤죠. 이제 자료 수집을 했는데 현재까지 안전에 대해 검증된 바가 없고 법안이 마련된 적도 없다는 그런 여러 가지 근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일단 공청회를 가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자 라는 생각에 공청회에 갔어요. 공청회에 가서 이제 주민들과 함께 질문을 했고 어떤 질문을 했냐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아직까지 법안도 마련되지 않았고 지금 안전 관련된 근거도 분명히 없는데 혹시나 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질문들을 저희가 했거든요. 그런데 사과하고 사업을 접겠다라는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고 물었을 때 뭐 옆에 나무도 많이 심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수소에서 연료전지 발전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정도의 그게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난리가 났었죠. 일단은 주민들한테 동의도 얻지 않고 MOU를 이미 맺은 상태였고 주민 동의 없이 MOU를 맺었는데 MOU를 맺어놨으니까 산자부에서는 전기사업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공사가 개발 허가가 나기 전에 우리가 뭔가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에 열심히 이제 연구기관도 찾아다니고 기존에 수소연료전지 관련한 일을 하셨던 분들께 아름 이제 알아도 보고 했는데 안전 관련된 테스트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갔던 거는 휴대전화 하나를 사용을 하더라도 이게 낙하를 하면 얼마나 견디는지 어느 정도 온도에서 견디는지를 우리가 테스트를 해본다고 하잖아요. 방수방진 테스트도 하고. 근데 그 수소연료전지라는 전지는 그런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고 다만 그동안 터진 적이 없었다라는 발언이 저는 너무 주민들의 안전을 안일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관련 법안조차 마련하지 않고 국가 주도형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가서 국회에서 진행했던 수소경제 포럼에 찾아갔었어요. 근데 그 포럼에서 이제 다른 나라들은 에서도 찾아왔는데 네덜란드와 독일, 미국 이런 기존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아니고 수소연료전지 관련한 뭔가 사업 등을 하셨던 곳에서 오셨거든요. 같이 얘기를 하려고.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수소연료전지의 그를 생산할 수 있는 회사는 불땡 에너지라는 곳인데요. 네, 불땡은 미국 회사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런 거대한 규모로 짓지 않고 있다는 거는 저는 아직 테스트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었고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연관 지은 쪽에 관심이 많았었고 네덜란드는 이게 우리가 지금 생산하고자 했던 거는 실제로 친환경도 아닌데 그러니까 온전한 친환경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친환경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우고 있었거든요. 무슨 의미냐면 이게 LNG라는 그런 어쨌든 화석 연료를 사용을 해서 수소를 생산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차피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걸 그레이 수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린 수소라는 또 생산 방식이 있어요. 그 생산 방식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런 테스트들을 우리는 거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시설을 만든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네덜란드는 우리보다 땅덩이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레이 수소 방식과 그린 수소 방식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곳을 지정을 해서 그 장소에서는 그거를 생산하는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생략이 되어 있었고 허가는 났고 주민들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민들이 저는 무력감을 많이 느끼는 모습을 봤는데 우리가 그럼 국가에서 하는 일을 어떻게 얘기를 하나라는 얘기를 솔직히 처음에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다행히 옥천에는 이제 옥천신문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이런 활동을 하실 때 거기에 연대의 목소리를 내주셨고 계속해서 주민 활동이 보도가 되니까 그걸 또 원동력으로 삼아서 이야기가 되기도 했지만 그런 과정들이 없는 군이나 더 작은 곳에서는 아마 그조차도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주민들이 함께 연대를 하는 그래도 그 과정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런 이슈들 그리고 우리 삶과 밀접한 이야기들을 전하는 통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중앙에서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옥천의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방식의 방송이 존재하는 것 그런 방식을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가 존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감할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랬던 과정이 있었기에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게 된 계기도 된 건가요? 네, 맞아요. 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단이 공유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개인을 설득하는 과정도 분명 존재해야겠지만 어쨌든 시스템적인 부분이 같이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집에서 그런 공부를 좀 하려고 했어요.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이 제 친구들과 함께 얘들아 지금 이런 촛불 시위도 같이 해야 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같이 어떤 것들을 해보면 좋을까라고 얘기를 하면 다들 이제 먹고 사는 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리고 노동의 가치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들이 분명 존재를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특히 저는 그게 자본을 가진 집단에서 그렇게 할 때는 그게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윤이 분명 존재함에도 예를 들어 내가 200억을 벌다가 180억을 벌면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180억을 번 건 마이너스가 아니고 180억을 플러스잖아요. 네. 근데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노동자들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얘기가 산으로 센 것 같은데. 아니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옥천에 내가 사는 고장에는 오히려 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루트들이 적구나.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주민들이 전국적으로 연대를 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야 간신히 한 번, 두 번 정도 이야기가 될 수 있구나. 정치인들이 말을 한마디를 할 때는 그렇게 여러 매체에서 다뤄주면서 맞아. 주민들이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옥천에서 더 남아서 뭔가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는 고민을 했어요. 그래도 이거를 어떻게 하는 방식이 우리가 더 나은 삶의 방식을 만드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계속 있었고 그때 이제 옥천 신문에서 같이 활동을 해보지 않을래? 라고 하면서 활동을 한 경험 또 옥천 행복교육 네트워크를 통해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청소년 의제를 고민하는 어른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던 그런 활동들 저희 투라고 청년 모임 그냥 저희 모임인데요. 저희가 청소년 기본소득 실험을 2020년에 했어요. 2020년에 했던 청소년 기본소득 실험 같은 경우에는 안내중학교 전교생이랑 함께 했었고 우리가 그런 그런 과정들을 청소년들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도 뭔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플러스 청소년들한테도 또 다른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옥천에서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게 재밌더라고요. 네. 아니 청소년 기본소득 듣다가 생각이 났는데 네. 제가 청소년들이랑 활동을 하면서 애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공부하는 것도 일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당연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오, 네. 그래서 나도 그 일을 하면 월급을 받는 것처럼 공부를 하면 돈을 받고 싶다라고 했던 오. 청소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색다르게 들어왔어요. 왜냐면 학생이면 당연히 공부를 하는 거지라고 살아왔는데 이게 어쩌면 진짜 얘들이 일을 하는 걸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야, 너 진짜 똑똑하다라는 생각 이렇게 말을 네. 했거든요. 사실 그 상황에서 되게 하고 싶은 말은 많았는데 그 입으로 뱉을 수 있는 말이 네. 와 진짜 생각이 똑똑하다. 정리가 덜 돼 있어서. 네. 맞아 그랬던 순간이 들어서 청소년 기본소득은 혹시 어떤 건가요? 근데 청소년 기본소득 실험은 이제 일단은 청소년들한테 의사를 먼저 물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금액을 마련한 게 아니고 서울시 청년허브라는 곳과 함께 연결해서 거기서 이제 공론장을 만드는 사업들을 하시거든요. 공론장 만드는 거를 지역에서 하시는데 옥천에서는 그럼 우린 요걸 해보고 싶고 우리는 요걸 할 때 실험을 병행을 하고 싶다. 그냥 공론장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사례들을 같이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도 여러 논의 끝에 그럼 그렇게 해보자 옥천에서 같이 얘기를 해주셔서
그래서 시작된 거고 처음에 이제 줄 수 있는 기간도 적었고 금액도 사실 뭐 매달 얼마 이상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10만 원씩 2번 3주에 10만 원씩 2번을 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걸 왜 주는 거예요? 그거를 네. 그러니까 준다고 말을 하니까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청소년 기본소득을 우리 청소년들이 경험을 했을 때 네.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자. 이런 취지 플러스 청소년들이 사실 용돈에 따라서 너무 많은 그런 불평등을 겪을 수 있잖아요. 사실 매점을 혼자 간다고 네. 했을 때 돈이 많은 친구는 빵도 먹고 뭐 음료수도 먹고 할 수 있지만 내가 돈이 없으면 친구들이 매점을 가자고 할 때 주저하게 되고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의 내용들도 부모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적어도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해볼 수 있는 그런 작은 단위에서만큼이라도 뭔가 해보자. 이런 게 하나가 있었고 우리가 지역 화폐로 청소년들한테 그 청소년 기본소득을 같이 하자고 했어요. 지역 화폐로 하자고 했던 이유는 사실 처음에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청소년 친구들이 이제 우린 인터넷에서만 요새 쇼핑을 하는데 지역 화폐로 주면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역 화폐를 사용을 해봄으로써 우리 지역에 그럼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자. 그리고 이 청소년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어느 루트를 통해서 왔든 공적인 자본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역에서 가게를 가지 않으면 지역에 가게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없어질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주제들을 함께 청소년들과 얘기를 했었죠. 와, 되게 의미 있는 활동을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거기서 사실 제일 의미 있었던 거는 하나는 천읍에 다니는 저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이 자기들은 5만 원 자기들 돈 안 받아도 괜찮으니까 추첨제 말고 제대로 이 실험을 해서 청소년 기본소득이 옥천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 동의를 그래도 모든 전교생들에게 구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루트로 구해서 그 친구들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청소년 기본소득을 실행했다는 점이 하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와. 또 다른 하나는 그 청소년 기본소득을 함께했던 청소년이 한 얘기가 기본소득을 이걸 사용해보기 전에는 사실 용돈은 내 개인적인 거라는 생각이 더 컸는데 이런 방식으로 지역화폐 그리고 기본소득을 공적인 자본으로 줬다고 하니까 나 혼자 쓰기가 좀 그랬대요. 그래서 처음으로 친구들에게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뭔가를 대접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었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자존감이 올라갔고 또 의사결정을 스스로 해봤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용돈을 많이 받는 청소년이 있었는데 그 용돈을 많이 받는 청소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동안에는 용돈이 똑같지 않으니까 사실 이 청소년 기본소득이 실행이 되면 제 용돈은 줄어들 것 같아요. 부모님이 너 이거 기본소득 받으니까 용돈 그렇게 많이 안 줘도 된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이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 혼자 돈을 많이 가졌을 때는 친구들과 같이 뭘 해볼 고민을 하기 어려웠는데 지금 이 돈을 똑같이 받으니까 누구는 돈이 적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친구들과 같이 우리가 뭘 해볼지를 고민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 세 가지가 제일 의미가 있었습니다. 와, 들으면서 저도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한테. 그리고 청소년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사실 처음 듣고 그런데 진짜 멋있는 일인 것 같아요. 이제 뭔가 끝날 시간이 벌써 다가왔는데 혹시 벌써요? 네. 혹시 오늘 방송 어땠는지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그동안 겪어온 일들을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작은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지만 저처럼 이렇게 본인이 겪었던 일들을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매주 또 다양한 사람들이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꽃님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그냥 라디오 방송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제 인생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있었던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수다를 떠는 느낌도 많이 들었는데 뭔가 제 얘기에 공감하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생소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느껴요. 그래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혹시 우리 인생에서 이 프로그램처럼 설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얘기를 하면서 그냥 공감하는 사람들끼리 연대하고, 그리고 사실 말하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이게 예민하고의 그 문제가 아니라 자기 생각은 얘기를 해야 하거든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거는 전혀 예민한 게 아니라 당연한 가치를 뽐내고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설치고 말하고 생각해라 첫 번째 이야기 오늘 마무리했는데, 이렇게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은 참 소중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이야기 나누며 공감하는 것은 인간한테 참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이 어땠는지도 궁금하네요. 이제 다음 들을 곡은 요조의 작은 사람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 들으면서 다음 시간에도 설치고 말하고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도봉역 앞 작은 횡단보도, 오늘 그 횡단보도 끝에 서 있는 아빠를 보았네. 몰래 보는 아빠는 왜 저다지 또 작은지. 일단 손부터 들고 흔든다 나의 작은 사람에게. 엄마랑 마트에 장 보러 가면 꼭 따로 놀지.